메시지나 메뉴에 글을 다 적으시면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서 애도하는 연대장, 기업, 애도, 연대로 만나게 될 코로나19로 인한 아픔의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22일이었죠. 경산에서 내려서 서울 청와대까지 천리길 도보 행진을 했었고요. 그 행진을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가 작년 3월 18일 정리영 학생 사망일에 맞추어서 일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공병원 학생 기자회견, 공공의료 포럼에 참여했고요. 국가인권위를 방문했고 국무총리실 항의 방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유가적 발언이 있었고요. 이에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코로나 시대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는 미디어 아트 형식의 비손이라는 공연에 우리 유엽이 아버님과 어머님이 깜짝 출연하기도 하셨어요. 그의 죽음 앞에서 운전하고 죽음의 공포 경험해보지 못한 푸르디 푸른 청춘이었습니다. 코로나 누명 쓰고 병원으로 실려가 화려한 얼굴빛, 신명을 다하지 못한 것, 밤이틀, 낮이틀, 가슴을 찢는 고통소리, 묵누아 울던 진흥공 소리.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했네. 살려달라 애원의 목소리 모른 척 외면하고 그리움의 벼랑 끝에서 하늘로 치솟는 그 영혼 시히 떠나지 못해 어느 한적한 골짜기 슬픈 원혼 되어 묻혔는가. 바이러스 꽃갈 쓰고 망부령으로 가는 그대의 길목에 무엇을 뿌려 위로하오리. 세상 저편에서 그대는 원망하겠지요. 우리들을 한없이 그 슬픈 너 봄비에 적셔 내려오는데 우린 잘 살고 있으며. 오늘 유의비의 길 2주기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간직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행사의장을 이곳 경산 남매지에서 열 수 있어서 더욱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함을 전합니다. 작년 3월 18일 정유역과 내리는 공공의료 한 걸음 더라는 슬로건을 붙들어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380km의 도보 행진을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했던 외침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직도 눈에 띄는 큰 변화와 성과는 없지만 유의비를 통해서 조금씩 사회의 건전한 변화와 성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의비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위로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19로 희생되신 수많은 가족분들은 죄인 아닌 죄인인 것처럼 아픔을 치유할 기회와 이로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몫으로만 견뎌내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희생자의 이면에는 의료 공백, 낙인과 차별, 배제와 외면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함께 아픔을 치유하며 추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쌓아두면 병이 됩니다.
외롭게 홀로 남겨져 소외되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히 나오셔서 권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결식전도 맞들면 낫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아픔을 공유하면서 치유하고 공감의 장을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숫자로 잊힐 뻔한 유의비를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추모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안과 치유가 됐듯이 다른 많은 분들도 사회적 공감과 위로를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의비의 죽음이 흡되지 않도록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그리고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확대를 통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은 정유엽 학생의 아버님의 말입니다. 지난해 26일간 300km가 훨씬 넘는 거리를 도보 행진을 하시면서 서울까지 걸어가셨을 때 학갈교를 넘어서 칠곡쪽으로 넘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다리를 떨뚝거리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양말을 벗고 같이 발을 봤는데 발이 다 벗겨지셔서 발바닥도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진도 중요하지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서울까지 걸어질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유협이 생각하면서 걸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져갔던 그 연고 발라드리고 반창고 붙여드리고 저는 한 구간만 걷고 돌아왔는데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계속 걸으실 수 있을까? 정말 서울까지 가실 수 있을까? 근데 그걸 해내셨습니다. 그 등에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유협이와 함께 공공의료 한 걸음 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저께 대구시장이 제2대구의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대부분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선거 앞두고 하는 얘기라서 정말 지켜질지 저희가 계속 감시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2년간 대구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유협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유협이가 하늘에서 공공의료를 지켜주고 있고 아버님께서 그렇게 발을 다쳐가면서까지 서울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협이 방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면 거기 버킷리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어떤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잠가서 요리해서 다 같이 먹기, 또 한 가지는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였습니다. 그럼 왜 유협이는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지 못하고 지금 오늘 우리 곁에 있지 못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이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협이가 이틀이나 열이 40도 가까이 났는데 열이 40도 가까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럽이나 의료가 많이 발달한 국가도 대부분 주치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치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40도 이상 열이 났을 때 부모님께서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열이 나면 바깥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2, 3일 정도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1339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지만 제대로 안내를 받지를 못했고 마지막에는 호흡이 곤란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구급차까지 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감염병 유행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시스템이 체계가 허술한지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산 지역, 경산, 청도, 멀리 영천, 이권역, 전국을 70개 중진역권으로 나눴을 때 이 지역에도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제2의료원이 어디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 동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청도, 경산, 영천, 이 권역에도 반드시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같이 이 지역에도 아주 좋은, 평상시에는 좋은 종합병원을 이용하다가
감염병 대유행 같은 시기에는 감염병 전담병으로 전환해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공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산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작년에 우리 여기 경산중앙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청와대로 향하는 길에 함께 했었었고요. 우리 아버님 발이 첫날 이렇게 물집이 생기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점을 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은 3개 종합병원, 경북대병원, 그리고 동산의료원, 그리고 대구 카톨릭병원입니다. 근데 이 세 군데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는 곳은 5곳입니다. 7곳 경북대병원, 그리고 대구 동산병원, 이렇게 해서 이 5군데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 환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상황 보고를 하고 중앙으로 올리고 그렇게 싣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네,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한지. 자, 그리고요, 2년 전에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막 설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막 발생할 때, 대구 지역은 잘 준비되고 있냐, 인근에 있는 경산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이에 대한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했었지만, 그때 권영진 대구시장님께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2월 중순이 넘고 난 뒤에 결국 신천지가 발생이 되면서 신천지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대구 지역은 그야말로 거의 의료 체계가 한순간에 약간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었죠. 경북대병원, 그리고 동산의료원, 대구카톨릭병원, 영남대의료원, 응급실이 모두가 다 폐쇄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3개 병원의 응급실이 폐쇄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현장에서 의료진들은 얘기하기를 정말 생명을 위급한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도대체 이 환자들을 어느 병원으로 옮겨야 하나 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자들이 급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실 대구 동산병원이 성서병원으로 이전하면서 그때 당시에 새로 이제 오픈을 하고 한지 얼마 안 돼서 환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대구시에서 동산병원의 그 관계자를 만나서 정말 읍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다가 이 병원을 열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공공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민간으로 책임을 넘기면서 어떤 조건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했는 병원에 백병상을 더 오픈해주겠다 라는 조건하에 아마 동산병원이 대구 동산병원을 전체 환자를 다 비우고 그리고 그 병원을 코로나 전담 환자들을 볼 수 있는 병원으로 급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병상 더 열어주겠다라고 조건을 걸었던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실제로 대구 동산병원이 성서병원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 병원이 없었다면 그 많은 환자들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병원 인력들은 너무나 부족했고 다른 지역에서 많은 의료 인력들이 오기는 왔었지만 실제로 그 병원 안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를 돌보는 상황이 아니라 거의 피난민들의 난민처 같은 그런 수준으로 사실 환자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간호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의사의 자격을 내려놓고 의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해주신 김동훈 선생님께서 그 병원을 또 열심히 또 뛰어다니면서 환자를 돌봤던 것을 저는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종합병원들이 다 이제 음압 병동을 갑자기 설치하고요. 그러면서 대처를 했고 그리고 그 상황들이 아직까지 전해직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염병이 여러분들 처음이었을까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 메르스 기억하시죠? 이미 우리는 메르스를 겪었었고, 그러면 그 감염병에 대해 발생했었을 때 정말 그 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번에 처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우리는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간호 인력 확충, 그리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 공공병원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운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사회가 책임져야 될 의료의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경산 지역에서는 우리 정무혁 분 희생이 있었고, 저는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산 지역에서 또 그 훌륭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이 아마 계시죠. 그분도 잊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이 되셨고, 사망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그분도 같이 좀 애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국가의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희생된 많은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추모하는 마음으로 애도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현입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신부입니다. 나이가 80 훌떡 넘어가지고 교회에서 받은 직책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 서귀포 장정마을 해군기지 저지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벌써 12년, 6월이면 만 12년 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폭력하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 앞에 2004년 혹시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추리. 세계에서 제일 완벽하고 넓은 미군 기지입니다.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추리 도들이 두 마을 주민들이 터전에서 성들에게 뽑혀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미군 기지가 확장될 때마다 쫓겨나고 세 번째 쫓겨나는 이들이 그동안 이루는 것이 280만 평 어마어마한 문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군 기지라는 이름으로 송두리째 수용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송두리째 뽑혀 나왔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2년 반을 사는데 정말 이게 독립국이냐, 이게 자기 백성을 위한 정부냐, 큰 회의를 가지고 사실 안타깝게도 노무현정부때입니다. 쫓겨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혹시 용산 참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서울시 관료들하고 개발업자하고 이익을 위해서 합작해서 살던 주민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분들은 땅도 집도 자기 집 아닙니다. 세일을 내서 장구장을 하고 음식점을 하고 편의점을 열고 해서 참 먹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인데 이사 비용 정도 주고 다 나가라 하니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질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게 힘이 없어요. 용역들이 대들어서
그냥 썩은 쥐를 갖다가 놓고 썩은 고양이 갖다 놓고 사람이 땅을 짚고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힌 그런 공포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4층 건물에 옥상을 지었는데 옥상을 짓자마자 경찰들이 습격해서 그야말로 불에 타 죽고 맞아 죽고 그게 용산 참사입니다. 거기서 11개월을 그 희생자들과 함께 살았는데 정말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 있는 건지 개발 업자를 위해서 있는 거지 회의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참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벌어진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대출이 미군 기지, 어마어마한 미군 기지가 세워졌지요. 전라북도 군산에 미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6개 마을 644세가 송도대 쫓겨났고 울타리치고 미군 기지로 확장될 게 있고 새만금 건설을 해놨는데 뭐 전라북도에 국제공항을 짓는다 했지만 알고 보니 미군 기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 갯벌을 주민들 다 쫓아내고 메꾼 갯벌을 미군 기지로 확장하고 이러고 있고 저 전라남도 무안에는 그게 이제 또 군사기지로 공군기지로 또 변화가고 있고 제주도는 지금 제2공항 그 거짓말입니다. 공군기지입니다. 강정의 해군기지 국민들을 억압해서 주민들이 저 반대로 함에도 강제로 주민들 며칠 매수해서 속여가지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폭력으로 연행된 사람이 1000명이요 재판을 받은 사람이 700명이요 재판받고 형을 받은 사람들이 70명이요 700명이요 감옥살이 한 사람들이 60명이고 벌금이 3억 5천 그것도 모자라서 미들이 저지하는 바람에 손해봤다해서 34억 5천만원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렇게 못살게 구는 가운데 그동안에 벌어진 일이 세월호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아닙니까? 304사람 2천명 바다에 수장된 사건 아닙니까? 그 원인은 강정 해군기지를 짓기 위해서 철근을 싣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해서 그게 과적이 된 겁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모르셨죠? 그러놓고서 세월호에 대한 책임이나 짓습니까? 책임이나 짓습니까? 제가 제주도를 떠나오는데 세월호 엄마들 3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저 요즘 좀 불편을 좀 느끼실 텐데 그게 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해서 30km 해야죠. 그게 좀 불편하실지 몰라도 그 희생된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또 저기 태안의 화력발전소에 지금 김용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라고 생겼죠? 그래서 김용준이 어머니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기요 지금 코로나 병원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형편에 희생한 젊은이가 생기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가 미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희생된 어머니 아버지들로부터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 어머니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도 하지 않아야 하는 이것을 어머니 아버지께서 담당하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저 부산에 건너와서 저 울산에 갔다가 여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하는 기대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당연한 권리인데요. 과연 우리 정부는, 국가는 그 책임에 대해서 감당할 용기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외침을 듣고 나니 마음은 무겁지만 기억을 더듬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